일본이 사라진다. 일본은 없다라는 책 제목이 아니다. 실제 일본이 소멸되고 있다. 다소 충격적인 문구이지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노인이 많은 장수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시골 젊은이들이 도심으로 이주하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감소 추이를 보면 완만한 경사가 아니라 절벽이다.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만을 보면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문제를 실감하지 못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해진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지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의 자치단체가 멸망하고 나아가 국가가 멸망한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도시나 농촌에 가보면 실감할 수 있다.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학생들이 넘쳐나던 학교는 분교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폐교되어 자취를 감춰버린 곳이 많다. 농촌 마을에는 가장 젊은 사람이 50대 또는 60대인 곳이 많다. 한 집 건너 폐가가 생겨나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이와테 현지사를 역임하고 저출산사회위원회 담당 대신을 역임한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 소멸이라는 책을 통해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지금의 현상이 지속된다면 작은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부터 소멸하게 되어 결국은 일본이 소멸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40년까지 20세부터 39세 여성 인구가 50% 이하로 감소하는 시구정촌의 수는 현재의 추계보다 대폭 증가해 896개 자치단체, 즉 전체의 49.8%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대로 가면 자치단체의 약 50%는 장래의 급격한 인구 감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구의 감소는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노동인구의 감소로 경제의 동력을 잃게 된다. 국가 경제가 활기를 띠기 위해서 수출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젊은 층이 두터워야 생산력이 높아지고 소비가 촉진된다. 노인들은 활동력이 떨어져 생산성도 떨어지지만 보유한 재산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돈을 그다지 쓰지 않는다. 총무성의 가계조사에 따르면 40대보다 50대, 50대보다 60대와 70대의 자산이 많다. 일본의 금융자산일 500조 엔 중에서 고령층의 자산이 무려 70% 정도나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와 경제적 비용 문제가 수반된다.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부양을 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마스다 씨의 책을 보면 2017년에는 5.2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4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생산은 감소하는데 비용은 증가하는 구조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파산에 이르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사회 인프라의 유지 보수도 문제다. 한두 명이 사는 마을의 도로, 수도, 전기 등의 인프라 유지 관리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어느 지자체는 낡은 다리를 보수하지 않고 차단하여 10분이면 도달할 거리를 1시간 가까이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이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도로가 결국 미래 세대에게 짐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마스다 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전략으로 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전체의 자원 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가 인구이며 국가가 경제, 사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자원 배치의 기본 중 하나인 국토 이용이다. 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바로 중앙정부가 맡아야 할 일이며 이것이 국가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일본만의 문제일까? 문제는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출산율은 일본보다 낮아 일본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